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같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시게 되면 작성하셔야 되는 계약서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계약서는 한 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계약서는 호주에서는 분양 계약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컨트랙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누어졌다, 쪼개져 있다. 그래서 스플릿 컨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 두 가지 계약서에 대한 설명은 조금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영상을 두 개로 저희가 처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호주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 그러면 오프터 플랜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프터 플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먼저 영상 찍고 그 다음에 저희가 2부에서는 하우스 앤 렌트 패키지에 대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국내인들, 호주의 국내인이라 하면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인데요.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새 집을 사셔야지 First Home Buyer 그란트를 받으시고 또 이제 각종 세금 혜택이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바이어는 어차피 새 집분이 호주 법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새 집에 대해서 잠깐 터치하고 분양 계약서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호주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여야 되나? 자, 그 구입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First Home Buyer 그란트를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네거티브 기어링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일단은 새 물건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사시게 되거나 하우스를 사시게 되나 모든 새 집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아파트인 경우에 보통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를 들면 노후에서 거의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구입하시게 되면 그러면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주택을 사시는 거가 세입자들은 당연히 새 물건이 생기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관리가 쉽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전망이 좋다 이런 정도고요. 다음은 잠깐 저희가 호주에 있는 주택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는 여러분들 주택 이제 마당이 크고 혹은 이제 풀이 있거나 하는 경우 수영장이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하우스를 갖고 있으면서 가장 사실 불편한 것이 이제 정원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물론 정원 관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정원 관리하는 거하고 풀 관리하는 거를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타운하우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와 유닛은 어떻게 다르냐면 대부분 호주는 옛날에는 거의 아파트가 없고 거의 유닛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호주법은 4층 이상이 되면 리프트, 엘리베이터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건물을 우리가 아파트라 그러고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닛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닛하고 아파트는 그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거의 유닛은 점점 사라지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가 있는데요. 한국의 빌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호주의 빌라라 그러면 타운하우스가 조금 럭셔리한 거, 조금 더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알아보려고 했었던 분양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 계약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싱글 컨트랙이고 두 번째는 스플릿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싱글 컨트랙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 이게 적용되고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 시에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10%, 외국인인 경우에는 20%를 내시고 세트를 하실 때, 호주에서 세트리라 하면 잔금을 치르는 걸 세트리라고 그러죠. 세트를 하실 때 80%나 90%를 내시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싱글 컨트랙이고요. 보통 이제 호주에서 사시는 교민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해보신 거가 이 싱글 컨트랙을 가장 많이 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플릿 컨트랙이라고 해서요. 컨트랙이 두 부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그 땅에 대해서 집을 지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구입을 하실 때는 계약서는 두 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랜드에 대해서 먼저 세트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다가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싱글 컨트랙에 우리가 보통 싱글 컨트랙이라 그러면 보통은 다들 여기서 오프 더 플랜 하는데요. 그 오프 더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리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켓이 만약에 혹시나 마켓이 다운그레이딩, 마켓이 만약에 내려간다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마켓이 대충 올라간다라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가격으로 구입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의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제 혜택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스탬 듀티 익스템션이나 컨세션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은 세제 혜택은 바로 네거티브 기어링입니다. 여러분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받으실 때 가장 좋은 게 세집이기 때문에 오프 더 플랜은 다들 이제 세집을 말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잔금을 치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결정을 해서 사시면 물론 이제 그게 공사를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보통 다 틀리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을 안 했다 그러는 경우에는 아파트가 10층 이상을 보통 짓는다 그러면 보통 18개월에서부터 24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물론 40층, 50층, 70층 이렇게 되면 공사 기간은 더 길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물건을 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향이나 플로우 플랜이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들 보고 좀 좋은 호수를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프 더 플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 더 플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 선셋 클로즈라는 겁니다. 자, 선셋이라는 뜻이 뭘까요? 선셋이라는 거는 일몰이잖아요.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랙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그 컨트랙에는 절대 이 아파트 구입하시는 아파트에 완공 일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공 일자는 예를 들면 기후 조건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공사는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춰지거나 앞당겨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완공 일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거기에 일몰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선셋 클로즈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오프 더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셋 기간이 본인이 컨트랙에다가 사인하는 시점으로부터 보통은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공 시점이 보통 2년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2년이 더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컨트랙을 해서 이제 사인 다 하고 하셨는데 디벨로퍼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디벨로퍼가 파이낸싱을 못 받아서 컨스트럭션 론을 못 받거나 이러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신 아파트가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한 10,000건에 1건 정도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10% 혹은 외국인 바이어들은 20% 디파짓을 넣어놨었잖아요. 근데 그 넣어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셋 클로즈가 지나고 나면 만약에 아파트가 안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클레임해서 다시 리펀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10% 혹은 20%의 디파짓을 모두 다가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돈을 전혀 어떤 경우에도 단 1원도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그렇죠? 내가 그때 그 A라는 물건을 사지 않고 B라는 물건을 샀으면 그러면 다 입주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기회비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셋 클로즈라는 걸 굉장히 좀 명심하시는 거가 좋고요. 이 선셋 클로즈가 어떤 경우에 좀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동네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시행사가 대부분 건축을 할 때 그 건설 대금을 전부 다 자기 돈을 써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론을 받는데 이제 이 은행에서 이 론을 못 받을 수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정하실 때 반드시 디벨로퍼의 이력을 잘 보시고 그 디벨로퍼가 그 물건을 끝까지 완수하는데 어떤 하자도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시는 물건들을 정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싱글 컨트랙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오프 더 플랜을 구입하실 때 구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는 요새는 이메일로 일단 먼저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가보고 싶으신 게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를 방문하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일즈맨과 디스플레이를 같이 가셔서요.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받으신 자료는 모두 다 2차원 평면에 대한 자료만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거는 뭐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다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 여러분의 호수가 거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611호가 입체감 있게 3차원에서 어디에 위치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호수가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뷰가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사실은 뷰거든요. 하우스에는 많은 뷰가 나오기가 어렵지만 아파트는 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거가 디스플레이가 요새는 액츄얼로 아파트가 다 지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너무 드니까 시행사들이 디스플레이 스윗이라 그래서 보통은 베드룸은 빼고요. 침실은 다 똑같으니까 빼고 보통은 바스룸하고 그 다음에 키친하고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보통 이제 칼라보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 샘플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져보시고 그래서 터치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감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메일 받으신 거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호수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EOI라는 거를 작성하십니다. EOI라고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행사에서는 Sales Advice라고 하는데요. EOI, Expression of Interest예요. 이 의향서는 여러분들이 만장을 쓰거나 천장을 쓰거나 어떤 경우에도 legal binding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EOI를 쓰시고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EOI와 홀딩 디파짓은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고객은 EOI는 쓰고 내가 뭐 집에 가서 남편분이랑 같이 좀 상의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인터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하면 그 611호라는 거를 시행사가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로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홀딩 디파짓은 모든 시행사마다 레귤레이션마다 모두 다 다른데요. 보통은 1,000불, 2,000불, 어떤 경우에 5,000불, 어떤 경우에 10,000불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행사가 요구하는 대로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시행사가 계약서를 프리퍼레이션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OI를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컨트랙을 받기까지는 보통 한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솔리시터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법적 거래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바로 컨트랙을 이슈를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의 솔리시터가 컨트랙을 이슈를 하고 그거를 우리의 솔리시터가 받아서 그래서 이제 받아서 솔리시터가 그거를 먼저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인을 하시고는요. 컨트랙마다 조금 상이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10% 디파짓은 컨트랙을 서명을 하신 거에서부터 보통 14일이나 20일 안에 10%를 내시면 됩니다. 자, 10%를 내시는데요. 당연히 아까 우리가 홀딩 디파짓에 뭐 1,000불이거나 10,000불이거나 5,000불이거나를 냈으면 그거는 당연히 빼고 그 나머지 금액만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는 계속 내국인들의 기준이고요. 외국인들은 보통 20%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디벨로퍼들이 조금 이거를 웨이브 해줘서 그래서 내국인들한테는 5% 그 다음에 외국인들한테 10%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랙에 사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0%를 내시면 우리가 이거를 갖고 익스체인지 됐다 그래요. 이거로 여러분들이 일단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호주법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들 영국에서 우리가 그 법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식은 거의 다 제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신 어떤 물건,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혹시나 그거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르고 싶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콜링 오프 피어리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콜링 오프 피어리어드는 호주에서 법적으로 월화수목금 딱 5 워킹 데이즈예요. 여기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끼면 주말이 끼면 이거는 다 빼고요. 다시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5 데이즈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5 데이즈 안에 내가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나 도저히 이 계약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0% 됐던 거를 전부 다 리펀드해서 다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러고 나면 이제 계약이 완전히 다 종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세틀먼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잔금을 치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이낸스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세틀되는 시점에 세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분양 계약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싱글 컨트랙인 오프 더 플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어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